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왜 점점 대화가 줄고 마음이 멀어지는 걸까? 많은 분들이 황혼 이혼이 큰 사건이나 돌발 상황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말투와 태도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는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어떤 부분은 여전히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웃고 또 어떤 부분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곤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오늘은 황혼에 멀어지는 5가지 마음의 습관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관계의 진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빈곤, 그냥이 쌓은 침묵입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어? 그냥. 기분은 괜찮아?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었어? 별로. 혹시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는 착각이 커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굳이 말로 다 설명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몸도 마음도 변하고 있거든요.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이 조금씩 다른데 그걸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어땠어? 라는 물음에 늘 그냥이라고만 답하면 상대는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에는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관심을 갖는 게 부담스러운가? 내 질문이 귀찮은 건가? 결국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상대방도 질문을 멈춘다는 거예요. 어차피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침묵이 습관이 되면 마음의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황혼의 이혼은 대체로 이런 대화가 끊어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큰 싸움이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대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괜찮았어. 몸이 좀 무거웠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작은 배려가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비난과 무시가 남긴 깊은 상처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그 나이에 뭘 하겠어? 또 시작이네.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말투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나이에 뭘 하겠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의미 없다는 뜻이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세월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같이 살아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계속 나를 공격하는 상대로 보게 됩니다.
집에 들어와도 편안하지 않고 뭘 해도 비난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비난받는 사람은 점점 자신감을 잃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뭘 해도 욕먹을 텐데라는 생각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게 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라고 반박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을 던지는 사람은 금방 잊어도 받는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무시와 비난은 사소해 보여도 마음속에 깊은 금을 남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견을 말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 나이에 뭘 하겠어. 대신에 새로운 도전이네. 어떤 기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대신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익숙함 속에 자리 잡은 무관심입니다. 결혼 초에는 어땠나요? 상대방의 사소한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였죠. 머리 모양이 조금 바뀌어도 표정이 평소와 다르면 새로운 옷을 입으면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오늘 뭔가 다른데? 기분 좋아 보이네. 그 옷 새로 산 거야?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언제부턴가 이런 관찰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아파도 기분이 안 좋아도 새로운 시도를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런 태도가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런 무관심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상대방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뭘 해도 상관없어 하는구나. 특히 나이가 들면서 외모도 변하고 자신감도 떨어지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 해요. 나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도 의미가 있어.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줘. 이런 마음은 70살이 되어도 80살이 되어도 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집안에서조차 별거 아니야라는 반응만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점점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해봤자 아무도 관심 없어. 그냥 조용히 지내자.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세상에만 갇혀 살게 돼요. 그런데 이런 무관심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상대의 존재 가치 자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적어도 반응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화를 내는 것도 관심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무관심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관심을 갖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표정이 좋아 보이네. 새로운 화분을 들여놨구나. 요리 솜씨가 늘었네. 이런 작은 관심의 표현들이 관계를 되살릴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다시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고집이 만든 심리적 벽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황혼에 이르러 갈등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방식에 확신이 생기죠.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뭘 더 바꿔야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런 고집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저녁 식사 메뉴를 정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자고 제안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원래 먹던 것만 먹을래라고 고집합니다. 처음에는 그럼 그렇게 하자며 양보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음식뿐만 아니라 TV 채널, 여행지, 심지어 대화 주제까지 모든 것에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점점 지쳐갑니다. 뭘 제안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자기 방식대로만 할 거야. 더 심각한 건 타협을 지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왜 양보해야 해? 내가 틀렸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두 사람은 더 이상 한 배를 탄 동반자가 아니라 각자의 섬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상대방은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게 돼요. 벽을 넘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아예 거리를 두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 변화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대신에 평소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 방식도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해보세요.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대신에 새로운 걸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작은 양보와 변화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좌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해요. 이건 20대나 70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줘. 이런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특히 황혼기에는 이런 욕구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니까요.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배우자에게서라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집안에서조차 무심함과 부정적인 말만 듣는다면 어떨까요? 또 그런 소리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그만 좀 해. 이런 반응만 돌아온다면 그 간절한 욕구는 점점 좌절로 굳어집니다. 내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내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속에서 상대방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내 옆에 있어도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함께 있는 것보다 홀로 서는 게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과 함께 있어봤자 상처받기만 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이런 마음이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큰 사건이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 공허감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절망일까요?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작은 표현들을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오늘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 당신의 조언이 도움이 됐어.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또 상대방이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이야기할 때 관심을 보여주세요.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래, 어떤 기분이야? 더 자세히 들려줘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면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마음의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 황혼의 행복과 갈등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습관을 반복하며 상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나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관심과 존중이 관계의 벽을 허물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고마워, 괜찮아 보여 같은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평생의 동반자와 다시 웃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되는 이야기, 따뜻한 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